자, 다음 소식은 보이스인데요. 오늘은 어떤 제보가 들어와 있나요, 정선우 씨? 네, 악취와 소음 그리고 질병 속에서 매일 고통받고 있다는 주민들의 제보입니다. 대부분 이 지역 주민들은 크고 작은 질병을 안고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매일매일 사는 게 고통이라는 주민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보이스에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들, 보이스가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찾아갑니다. 우리 마을 주민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갑상선, 유방암, 자궁암, 각종 암들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은 감기와 피부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꼭 우리 이야기를 꼭 한번 들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은 부산의 한 작은 마을. 이 마을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옛날에는 진짜 살기가 좋았거든요. 여기가 뭐랍니까 장수하는 마을. 지금은 저 야구로 자꾸 영명한다니까. 진거하지요. 그 장난이 아닙니다. 숨이 막히고 질식할 것 같네.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입을 모아 마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이런 동네는 처음 본다니까요, 지금. 도로 하나 사이로 말이지, 온갖 폐기물, 무슨 악취시설이, 해모시설이 들어와 있고. 고출 비산 먼지, 그 다음에 악취, 그 다음에 이 썩은 냄새, 음식물 쓰레기 냄새 때문에 사람은 못 삽니다. 마을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한 것, 바로 쓰레기였는데요. 네. 매립장, 소각장, 고물상 등 온갖 폐기물 처리 시설 120여 개가 이 마을을 포위하듯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이전해서. 네, 폐기물 처리 시설로 마을이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마을이고 한국 마을이고 여기가 그 공장 시작하는 곳입니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을과 처리 시설이 있는 상황. 게다가 부산시 쓰레기의 대부분이 이곳으로 모인다는데요. 부산에 있는 모든 쓰레기가 전국으로 온다고 보면 됩니다. 주민들에 의하면 2000년 초반부터 마을에 폐기물 처리 시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 전부터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더니 현재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폐기물 처리 시설만 120개가 넘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마을 주변엔 고철을 모으는 업체만 60개가 넘는데요. 그곳에서는 쉴 새 없이 먼지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자석을 갖다 대니 검은 가루가 수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번 지나갔습니다. 한 번 지나갔는데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게 다 철가루라고 저희들은 보죠. 이거 보세요. 뭐 금방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네, 검은 가루의 정체는 바로 색가루인데요. 이게 마을에도 영향을 미쳐요? 마을 안쪽 도로도 안쪽 가서 해보시면 철가루가 숱하게 날아오는 게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영향을 미치죠. 네. 문제는 이곳에서 발생한 색가루가 마을까지 날아온다는 것입니다. 마을 회관 앞마당에 자석을 대봤습니다. 자석을 바닥에 대기가 무섭게 역시나 색가루가 달라붙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을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 창틀에서도 검은 색가루가 나왔는데요. 걱정 많이 되죠. 이게 입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무슨 병이 날지 모르고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불안하고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는 그 심정일 뿐입니다. 마을 주민들 대부분이 피부와 호흡기 질환 등 크고 작은 질병을 달고 산다고 했습니다. 건강했던 사람도 이 마을로 이사를 온 뒤 이런 질병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진짜 이런 데 하고 한 10년 돼가지고 한 10년 됐습니다. 10년. 환경 문제 같아요. 부산 명장동 살 때는 전혀 뭐 피부과고 뭐 어떻게 가지 않았어요. 안 하는데 여기서부터 그래가지고. 폐기물 처리 시설과 질병과의 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주민들은 아무런 장치 없이 그대로 노출된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소각장에서 쉴 새 없이 내뿜는 희뿌연 연기, 그리고 새벽까지 계속되는 심한 소음에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진짜 절박한 저희 주민들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주입니다. 이주를 가고 싶습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상황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이주라는 주민들. 작년 3월 부산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주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이 일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주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나뉜 겁니다. 이주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저도 18층이 넘었어요. 지금 사는 사람들이. 그런데 뭐가 좀 넘쳐나고 있는 것도 안 해줬고요. 이해가 가죠. 생계를 다 막막할 수 있으니까요. 평생 살아와서 터전이니까. 마을을 떠나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일부 주민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하지만 정말 생존을 위해 이주를 원하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이분은 4년 전 유방암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이라는데요. 갑상선에도 문제가 생겨 하루에 먹는 양만 10개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증장애들은 6개월 인생이거든요. 맨날 그러거든. 6개월. 검사하고 오면 괜찮다 하면은, 또 6개월 살 수 있구나.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살기 위해 이주를 원한다는 주민, 그 절박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우리가 보상을 실컷 다 받아먹고 더 달라 한다고. 우리 그거 아니거든요, 지금. 사람을 살 수 있게 이주해달라는 거지. 우리가 이 보상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니까. 돈하고 생명을 바꾸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뭘 택하시겠습니까? 이주를 둘러싸고 마을 주민 간 의견이 나뉜 상황. 그렇다면 부산시는 어떤 입장이고 대책은 없는지 들어봤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저희들 2022년까지 이주를 완료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을 하겠습니다. 처음 한 번 설득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설득을 하고. 이주를 하게 된다면 100% 다 이주를 시키는 걸 보고. 그렇죠. 이주를 추진하겠다는 부산시, 제작진은 시의 입장을 주민들에게 전달했는데요. 그러자 반대하던 주민 일부가 이주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애들이 살아갈 날이 많은데 당연히 건강이 최고죠. 옛날 같은 환경에서 공해 걱정 없는 곳에서 가고 싶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매일매일 살고 있는 주민들, 관련 당사자들 간의 원만한 합의와 함께 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